안녕하세요. 김수범의 사상체질 체형 건강방송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은 세 가지라 그랬죠. 바른 마음, 바른 음식, 그리고 바른 자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함으로써 바른 마음, 항상 마음이 편해야지 좀 건강에 병이 잘 안 걸리고요.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약을 먹든 자기 몸에 맞는 좋은 음식, 바른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먹고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도 자세를 삐딱하게 하면은 무언가 균형이 깨지면서 통증이 오게 되죠. 그래서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그 일환으로 이제 바른 자세에 관련된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축구가 인기를 끌고 있죠. 요즘에 이제 월드컵도 끝나고 이제 아시안 게임이 한창인 때입니다, 지금. 네, 오늘 며칠 전에는 이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자기 중국과의 대결에서 중국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이 많이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자신감을 넣어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팀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이 실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대단한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에 또 이제 좀 인기를 끄는 분이 있죠.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님. 박항서 감독님이 이제 베트남 팀을 자기 조국과 같이 이제 열심히 해서 지금 오늘 이제 며칠 전에 16강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아주 매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박항서 감독과 손흥민 선수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대단한 우리 이 민족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늘품 연예인 축구단, 우리 멤버들이 이제, 연예인들, 방송을 하는 분들, 개그맨, 가수, 그리고 노래를 하는 분, 그리고 여러 연극하는 분들,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축구단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팀닥터로 있으면서 이제, 축구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축구 선수들이 이제 다치면은 좀 체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오는 데가 이제 종아리라든가, 종아리도 그렇고, 이제, 무릎이나 허벅지, 발목 등의 손상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후반 90분을 소화내려면, 이런 분이 근 분들이, 많이 튼튼해야지, 할 수가 있고, 유능한 선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치명적으로 오는 통증이 있죠. 바로 이제 무릎에 대한 통증인데요. 무릎의 통증은 이제 단순한 근육통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뛰고, 축구를 많이 뛰기 때문에 이제 무릎이 튼튼해야지 이제 버티는데, 이 공을 차다 보면은 이제 무릎을 많이 쓰게 되죠. 특히 발리볼 같은 것을 했을 경우, 공중에서 그대로 공을 차다 보면은 이제 무릎에 손상이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무릎 관절은 이제 손상이 한번 오게 되면은, 인대나 힘줄이나 연골, 근육 등에 이제 손상이 오게 되는데, 이제 치명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수들은 이제 대표로 나가려다가도 이제 발목 부상이나 무릎의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출전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외상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은 원인이 분명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무릎에 통증이 오게 되는데요. 이런 무릎의 통증, 그러니까 일반 축구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 말고도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릎의 통증은 이제 젊었을 때는 급성으로 많이 오는데 이제
무릎 염좌는 이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무릎 주위의 그 인대나 근육이 손상이 되어서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가벼운 염좌인 경우에는 안정을 하거나 침을 맞은 후, 아니면 그 붕대, 압박 붕대 같은 걸로 고정만 하셔도, 간단히 치유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축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노동을 무리한다던가, 아니면 무거운 걸 많이 든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에 이제 계속적인 힘이 가게 되죠. 젊었을 때는 뭐 그냥 그렇게 잘 견뎌내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통증이 점점 심해지게 되고, 이제, 골반과 척추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무릎 주위에 이제 뭐 퇴행성 변화라든가, 연골의 손상, 그리고 이제 십자인대의 파열, 뭐 뼈가 이제, 아니면 이제 압력이 계속되는 경우에 이제, 무릎 주위에, 이런 무릎 주위에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데 손상이 많이 가게 됩니다. 일단, 요게 그 무릎인데요. 이 무릎 그 슬개골이고, 이제, 이쪽이 이제 그 안쪽, 이쪽이 바깥입니다. 바깥에는 이제, 경골이 있고, 이제 비골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그 균형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손상이 되게 됩니다. 이게 여기에 인대, 여기가 이제 인대가 되게 되고, 여기 안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연골이 됩니다. 연골이 있고, 또 요 안쪽에도 이제 십자인대가 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쓰는 방향에 따라가지고, 손상이 많이 되게 되는 거죠. 재발이 된, 이 무릎은 이제 다른 데보다 체중이 많이 실기 때문에, 또 재발이 많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 퇴행성 변화가 온다던가, 손상이 되면 또 잘 안 낫는, 재발이 잘 되는 그런 면도 있게 되죠.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무리운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무거운 것을 많이 든다든가, 아니면 무릎을 무리하게 많이 쓰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오는 증세 중에 하나가 이제 무릎의 관절염 증세죠. 이것은 그냥 뭐 단순하게 무릎에 무리가 가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을 생기게 되는 한번 이유는 이제 이 무릎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자극을 주게 되면 이제 한쪽에 계속 마찰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이제 열이 나면은 이제 이게 염증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열이 오랫동안 많이 되면은 이제 이 관절에 한쪽에 그 무릎에 한쪽에 이제 주다 보면은 이제 한쪽에 관절염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제 한쪽 무릎이 아프면은, 여길 많이 아프게 되죠. 그러면 이쪽을 많이 못 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쪽으로 힘을 많이 주게 되면은 이제 이 반대쪽이 아프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무릎 전체가 아파지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라든가, 연골 손상, 십자인대 손상 등과 같은, 그런 증세로 이제 가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체중을, 무릎이 무거운 자세에 따라서 이제, 많이 오기 때문에, 이 걸을 때, 이것이 이제, 요것을 이제, 염증인 경우에는 좀 이제 자세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또 이제, 요게 이제 그 X다리나 O다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관절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이제 고관절하고 골반하고도 연관이 돼서 그것이 이제 균형이 깨지면 무릎에 어쩔 수 없이 이제 O다리가 된다든가 X다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도 안 좋고, 관절에 지속적으로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쪽 다리가 아프다든가, 한쪽에 이제 연골이나 관절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걸을 때도 이제 약간 11자로, 이렇게 바르게 걷는 것이,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무릎은 또 이제 체중하고도 연관이 많습니다. 체중은 이제, 우리 몸의 이제 중력이, 체중이 많아지는 경우에
이것을 이제 다 기탱하는 것이 고관절, 무릎, 그리고 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중을 많이 나가게 되면 이제 무릎이나 관절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겠죠. 이 발목을 기탱하고 있는데 이제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경우는 이제 무릎 관절에 손상이 적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이게 많이 나가게 되면은 이제 이 무릎과 발목을 압박을 해가지고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릎에 통증이 오게 되는데, 동시에 이 체중이 줄어든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릎의 힘이 확 줄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를 함으로써 무릎의 통증도 상당히, 적어지는 것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릎에 아무 이상이 없이 오는 통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면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았는데도 이게 계속 아프다 하는 경우에는 일단 몸의 중심이 깨지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 몸을 쓰는 데는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을 때도 보면은 오른쪽, 왼쪽,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오른손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오른손잡이, 오른손을 많이 쓰겠죠. 왼손잡이, 왼손을 많이 쓰면 이렇게 되면 몸이 틀어지게 됩니다. 틀어지면서 몸의 균형이 이렇게 약간씩 이게 달라지는 거죠. 척추가 휘어지고 견갑대, 골반대가 균형이 깨지면서 그러면서 몸이 한쪽으로 체중을 많이 실리면은 왼쪽 무릎이든 오른쪽 무릎이든 안쪽이나 바깥쪽에 체중을 많이 실게 됩니다. 그러면은 통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무릎이 아무 이유 없이 엑스레이 찍거나 MRI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척추 분석용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척추의 측만 쪽이나 골반의 비대칭, 그리고 견갑대의 비대칭 등과 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휘어지게 되면 무게의 중심이 한쪽으로 움직여가지고 한쪽 무릎에 영향을 많이 주므로 반대쪽 무릎, 처음에는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에 시간이 지나면 왼쪽이 더 아파지게 되고, 또 이것이 무릎 왼쪽이 많이 심해서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은 또 오른쪽에 무릎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양쪽 무릎에 손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양쪽 무릎의 관절에 관절염이라든가 퇴행성 변화가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더 심해지면 한쪽으로 힘이 많이 가게 되면 반혈판의 손상, 습자인대의 슬관절인대, 십자인대 등에도 영향을 주어가지고 여러 가지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무릎 관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바른 자세를 해야 되겠죠. 바른 자세를 하고, 바른 자세를 하고 몸의 균형을 항상 잡아주고, 또 무거운 걸 든다든가, 오래 걷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를 해가지고 좀 아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바른 자세를 합니다. 항상 몸의 균형을 잡아줘가지고 바른 자세를 하고, 또 무거운 걸 든다든가 체중이 느는 것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본다면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침 물리치료 외에도 투나요법이라든가, 요즘에는 매선요법, 봉킴요법, 약킴요법, kim도요법, 그리고 골교정요법 등과 같은 그런 것을 쓰고요. 또 한약을 이용해가지고 뼈 자체를 보호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이유 없는데 통증이 오는 경우, 특히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그런 경우에 몸의 균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무릎 관절의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범의 사상체질 체형 건강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